자, 우리 복수 프린트 37번부터 같이 보면은 두 원이 내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우리 설명을 안 해주긴 했었는데, 그치? 자, 한번 설명 한번 해보고 갈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두 원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치? 자, 두 번째 두 원이 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원이 좀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네 번째 두 원이 점점 더 가까워져가지고 안쪽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다섯 번째 두 원이 내부에서 이렇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게끔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가 있고, 자, 각각을 어떻게 구별해 줄 거냐면은 한 원의 중심과 다른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알았지?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R1 더하기 R2보다 D가 더 크면은 우리는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치?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얘를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를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외접하기 위한 조건도 한번 해볼게.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네. 글쎄. 자, 그래서 거리랑 반지름 R1 더하기 R2, R1 더하기 R2가 D가 되면은 우리는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될 거야? 중심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 D랑 R1이랑 R2를 더했을 때 R1 더하기 R2가 D보다 커지면은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알겠지? 자, 또 내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 중심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2에서 R1을 빼준 게 D가 되면은 R2-R1이 D가 되면은 실제로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해가지고 요게 D가 되면은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 살짝 고쳐보면은 D는 결국 R1 더하기 R2보다는 작을 거고, R2 빼기 R1의 절대값 취한 것보다는 크면은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았어요? 자, 내부에 있을 때는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B가 R1에서 R2 빼준 것보다 길어야 돼. 그래서 D가 R2-R1의 절대값 취한 것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내부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새는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추세야. 이제 두 번의 위치 관계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제 요거 프린트. 그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요거 복수 프린트 있어? 있냐고. 프린트 해올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41번 맞아? 37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자, 37번이야. 자, 2원 x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이 a제곱 나왔고, x-a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이 25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두 원이 내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첫 번째 원은 0,0이 0,7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A짜리인 원이고, 두 번째 원은 뭐가 될 거야? A, 10이 중심이고 0,7 반지름이 A,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야. 두 원이 내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두 원이.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내접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일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원의 반지름 A에서 두 번째 거 원의 반지름 5를 빼서 실제로는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준 게 뭐가 될 거라고?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고. 첫 번째 거 중심은 0,7이고 두 번째 거 중심은 A, 10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찾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고 나올 거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해버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가 A제곱 더하기 9하고 나와서 A제곱 없어지고 10A가 16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A는 5분의 8 이런 식으로 나오겠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39번 보자. 39번.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아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원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r제곱이랑 직선 4x-3y 더하기 17은 0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조건 우리 찾아줄 줄 알아야 되네. 그치? 그래서 떠올려보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조건은 어떻게 해?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되겠네. 그치? 그럼 안 만날 거야. 맞아. 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다 정리하고 갑시다. 나온 김에 원과 직선 위치 관계. 자, 첫 번째 안 만날 때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는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접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줘?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자,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훨씬 더 길다 해버리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맞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원의 중심은 몇 코마 몇이고 0,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두 개가 만나지 않을 거래. 자,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럼 저 녀석의 반지름은 알 나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거야. 루트 제곱해서 더하니까 16 더하기 9분의 0,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절대값 20 하고 나와. 5분의 20이니까 4 하고 나오겠네. 그때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얘보다는 짧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4보다 작아. 자, 그 상태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자연수 r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네. 그럼 반지름이 최대한 클 때가 넓이가 최대겠지? 그치? 그래서 최대가 되는 반지름 r은 자연수를 했으니까 3 나오는구나.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뒤에 41번이랑 43번도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방금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했어? 접할 때가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줬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자, 첫 번째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0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건 공식 쉬우니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외우는 공식이야. 자, 그래서 공식 한번 떠올리고 가면은 원 위의 점에서 근 접선이야.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 공식 뭐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중심이 0,0이 아닌 원에 대해서도 공식 하나 알려줬었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x제곱이니까 x 두 개 곱해져 있고 y 두 개 곱해져 있어서 r제곱이야. 하나만 원원 붙이랬어.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x-a 제곱이니까 x-a가 두 개 곱해져 있어. y-b 두 개 곱해져 있어. 거기다가 하나에만 원 붙이면 된다고. 그럼 공식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자, 요거 위의 점 1,2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공식 어떻게 쓰라고? x-2 곱하기 x-2 더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은 10 쓴 다음에 하나에만 원 붙이라고. 그때 위의 점이 1,2니까 x1이 1인 거고 y1이 2인 거야.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의 x-2 더하기 2 대입하니까 3의 y 플러스 1 걔가 0이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 1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5가 0 앞에 마이너스니까 귀찮아 죽겠네. 마이너스 곱해서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 모양으로 나오겠다. 자, 42번 볼게. 42번. 자, 42번에서는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루트 2짜리인 직선이 0,k를 지난다. 이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에 접하고 기울기가 2루트 2짜리인 직선이 a, b를 지난다. 0,k를 지난다.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자,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이면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 공식 굳이 외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공식 굳이 외우지 않고 자, 우리는 어떻게 풀어줄 거라고? y는 mx 더하기 k라고 둔 다음에 mx-y 더하기 k는 0에서부터 요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나와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풀이라 그랬어. 공식 외우기보다는. 공식 외우는 거 자신 있는 사람은 공식 외워도 상관은 없어. 문제 푸는 게 확실히 빨라지긴 하지만 할 테니까. 그치? 자, 그런데 굳이
이 풀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자, 그래서 여기다 적용시켜보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에 접하고 기울기가 2루트 2짜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할 거야? y는 2루트 2x 더하기 상수항이 뭔지 몰라. 그래서 k라고 하면은 문제랑 똑같잖아. t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넘겨주면 2루트 2x 마이너스 y 더하기 t는 0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지? 자, 이제 t 값만 구하면 돼. t 값만 구하면 돼. 자, 이제 뭐 할 거야? 이 직선에서부터 저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5랑 같아 이용해서 풀 겁니다. 맞아? 자, 그래서 거리는 루트에 제곱할 거야? 8 더하기 제곱할 거야? 1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t, 그게 뭐가 나와? 5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절대값 t가 절대값 t가 15. 그래서 t가 풀마 15 모양으로 나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은 y는 2루트 2x 플러스 15랑 y는 2루트 2x 마이너스 15라는 두 개가 나와. 왜 두 개가 나와? 한 원이 있으면은 길기가 똑같은 접선이 이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두 개씩 나오는 거야 항상. 그치? 두 개 나올 거고. 자, 이 중에서 0,k를 대입했을 때 k가 양수인 거 찾아줄 겁니다. 0,k 대입해보면 k가 15 나오고, 여기서 0,k 대입해보면 k가 마이너스 15 나오는 거니까 얘가 답이네. 됐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뒷페이지에 45, 47, 49, 51 위에 것만 풀 거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는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45번, 47번, 49번은 유고에 관련된 문제야. 그치?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이용해서 풀 거고, 47번은 특히나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공식 사용해가지고 그냥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식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 45번 보면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y는 x-2에 접한대. 자, 그럴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원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1,0이 중심인 원이 y는 x-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접하기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갖다 놓고 풀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거리 찾아주면은 1,0에서부터 x-y-2는 0까지의 거리 찾자. 거리가 뭐가 돼? 루트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1,0 대입할 거야. 1-0 빼기 2 하고. 그치? 루트 2분의 1 하고 나오는데 그게 반지름이랑 같을 거라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2분의 파이 하고 나오겠다. 그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47번 가면은 47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2,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 찾아줄 거야. 자, 그럼 이 녀석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뭐라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공식이 되고. 맞지? 오케이. 자, 그럴 때 x1이 뭐야? 2고 y1이 뭐야? 마이너스 4인 상태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2x 마이너스 4y는 20 하고 나와서 2로 약분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y는
1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줄 수 있겠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근 직선의 방정식은 쉽게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자, 49번. 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과 직선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중심 찾기 위해서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 해놓고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하고 나오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나올 거야. 맞아요? 그치? 체크해줄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럴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날 거라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훨씬 더 길어 할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찾아? 중심 1,2에서부터 x-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를 찾아줄 거야. 자, 그럼 거리는 제곱해서 하는 거니까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1, 2 대입하니까 1-2 더하기 k 해서 루트 2분의 뭐 돼? k-1 절대값 그게 뭐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 2보다는 작아져야 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에 곱해버리니까 k-1의 절대값 취한 건 2루트 2보다 작고 그러니까 절대값 없어지면 k-1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2부터 2루트 2까지야. 자, 양변에 1 더해주니까 k의 범위는 그래서 1-2루트 2부터 1 플러스 2루트 2까지야. 2루트 2가 대충 몇 정도 되니? 루트 8이니까 2점 얼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값은 3점 얼마가 되고 자, 1에서 2점 얼마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 k는 마이너스 1, 0, 1, 2, 3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51번으로 가볼게요. 51번. 51번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살짝만 적고 갈게. 알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 마이너스 3은 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한다 라고 얘기했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아까 내가 써준 거 지우고 적어도 돼?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우리 어디서 해봤냐면 이 녀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한번 해봤었어. 그치? 한쪽에다만 k 붙여서 더하는 거. 자, 똑같아.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라는 두 개의 원이 있어. 그치?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원이 만들어주면 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된다고. 근데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야? 무지막지하게 많아. 그치?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요런 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제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오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원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제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주는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작성할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하고 만들어버리면 요 식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 오케이? 식이 좀 복잡해. 자, 특히 k가 마이너스 1이면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해주니까 어때?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져 버리지? 그치? x제곱 없고 y제곱 x제곱도 없고 y제곱도 없으니까 원이 아니야. 원 아니야. x제곱 없고 y제곱 없으니까 뭐 돼? 얘는 직선 되네. 그치? x를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 녀석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어떤 직선이 나오는 거냐면은 두 원의 교점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치? 자, 이 내용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정리를 안 해줬으니까 정리해놓고 정리 다 됐으면은 문제로 들어가 볼게. 자, 다 정리했으면은 문제로 들어가 보자. 쓰다 말어. 시간 안 써도 돼. 빈칸만 채울 거야. K가 마이너스일 때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K가 마이너스일 때를 찍었어. K가 마이너스일 때 직선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해. 됐어? K가 마이너스일 때 직선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통연의 방정식 나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 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랑 이 녀석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찾아볼 거야.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식을 어떻게 바꿔주고 시작해야 되냐. 여기서처럼 이퀄 0 모양으로 바꿔주고 시작해야 돼. 이제 무조건 이퀄 0 모양으로 바꿔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서 이퀄 0이 안 됐어. 그래서 4를 이항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줬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하고 바꿔줬어. 알겠지?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원의 방정식 요 모양으로 할 거야. 자, 여기 써있는 요 녀석이 앞에 써있는 얘고 뒤에 써있는 요 녀석이 뒤에 써있는 요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식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두 원의 뭐라고 했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k 곱하기 가 하고 나왔는데 가에 들어갈 게 뭐라고? 뒤에 있는 요 직선이라고.
요 원이라고. 그래서 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써버리면 돼. 그치? 그래놓고 두 개 계산하는 게 0이다 두고 풀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요 식에서 직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에서 k가 몇일 때 직선이 나온다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이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그래서 기억에서 이게 기억식이니까 기억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치? 자,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빼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다 라에 들어갈 건 2. 그치? 다는 2, 라는 1. 이렇게.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y-1은 0이다. 마에 들어갈 건 요 녀석. y절편 구하는 거네. 그래서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해서 y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마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공통연의 방정식을 찾으시오라고 했어. 52번에서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두 개 빼버리면 된다고. 빼면 공통연이라고. 그치? 원 두 개 빼면 공통연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쭉 설명할게. 밑에 있는 거는 너네들이 풀어봐. 알겠지? 이거 풀이 적어놓고. 자, 53번으로 가자.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과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의 교점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여라 라고 이랬어. 자, 방금 요 내용입니다.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인데 얘는 뭐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래.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k 값을 찾아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싹 다 전개해 줄 거야. 그럼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2x 있고 4y 있고 1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더하기 4는 0 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원 찾아줄 거야.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마이너스 4x 있고 마이너스 6y 있고 4 더하기 9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9가 0이라는 두 개의 원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작성을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4 플러스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0하고 작성해 줄 거야. 알겠어? 이렇게 작성해 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원이 뭐를 지날 거냐면은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y가 0 나올 거래.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y에 0을 대입하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4 플러스 k에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0하고 나와서 7 더하기 14k가 0 나오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어? 자, 그럼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0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두 원의 교점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일 거라고. 알겠어요? 자, 양변에 2 곱해버리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8y 더하기 8
마이너스는 얘에다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9는 0하고 나와서 그치? 계산해주면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x는 없어지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53번까지 했어. 53번까지가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 문제니까 다음 수요일까지 풀어가지고 와보시고, 그치? 풀어가지고 와보시고. 자, 55번부터는 도형의 이동 파트라서 5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치? 한 번 더 하고 할 테니까 프린트 꼭 다시 챙겨와. 그치? 자, 우리 빠른 타이밍에 10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자. 자, 집합 한번 해볼 거야. 자,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항상 그 개념이 뭘 뜻하는지 꾹꾹꾹꾹 잘 알아두셔야 돼. 이제 자, 집합을 뭘 집합이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보자. 어디 보자. 52페이지 맨 위에 집합과 원소 해가지고 나왔는데 집합이랑 원소에 빨간 글씨 나와있지. 거기다가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집합은 뭘 집합이래. 읽어보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집합 뭐라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분명하게가 포인트야. 그렇지? 어떤 모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애매모호하면 안 돼. 그렇지? 서로 논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지금 안경을 쓴 사람의 모임 하면은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그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지. 오케이? 우리 반에서 남학생의 모임. 대상이 분명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분명해야지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물론 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긴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기면 집합이 아니야. 그치? 우리 반에서 키가 큰 사람의 모임. 기준이 뭔데? 기준이 없잖아. 그치? 애매모호하지? 그런데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의 모임. 그러면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딱 줄 세워놓고 제일 큰 사람 딱 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가장 큰 사람의 모임 하면 집합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반에서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우리 반에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보통 어떻게도 구별하냐면 형용사가 들어가면은 집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형용사가. 그래서 크다, 뭐 잘생겼다, 뭐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집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 분명하게. 알겠지? 오케이. 그거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모임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 맞겠지? 뭐가 짝수지 뭐가 홀수지 구별할 수 있잖아 우리. 그치? 자, 그래서 짝수의 모임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2, 4, 6, 8, 10까지가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을 앞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A라는 대문자로 표현을 해줄 거고, 알겠어? 오케이? A, B, C라는 대문자로 표현해 줄 거고, 그 집합 A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돼. 6, 8, 10 이렇게. 자, 모아놓을 때는 항상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해가지고 모아놓을 겁니다. 중괄호로 한다고, 중괄호. 그래서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표현해서 모아놓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괄호도 연습 많이 해. 알겠지? 나도 연습 되게 많이 한 거거든. 연습 많이 한 게 이거야. 알겠지?
자, 연습 많이 해봐.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 안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 그때 이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오케이. 원소가 뭐라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모두 다를 그냥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집합의 원소. 그치? 자, 이제 뭐 짝수의 모임만 가지고 하자. 자, 이제 A라는 집합을 내가 만들어냈어. 짝수의 모임 해가지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2라는 숫자는 A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2는 A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치? 3지창으로 표현할 거야. 그치? 자, 요 기호는 원소가 0으로 엘리멘트거든? E-L-E-M-E-N-T. 그치? 앞글자 2를 그냥 흘겨 쓴 거야. 그치? 원소라는 기호야. 자, 그래서 이 기호는 언제만 사용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서만 사용해. 그치? 이 기호가 사용되면 우리는 뭐 확인해 주는 거야? 이 2라는 숫자가 A라는 집합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 주라는 거야. 그치? 눈만 있으면 풀겠지.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3은 집합 A의 원소가 돼, 안 돼? 있어, 없어? 3 없잖아. 그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원소가 아니다. 이해돼요? 그치? 자,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을 때, 자, 내가 방금 쓴 기호 지금 빨간색 글씨로 써 있어. 어떤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B라는 원소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이렇게. 그치?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중요한 기호야.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 까먹으면 안 되는 기호야. 자, 그리고 방금 우리 집합을 하나 구성해 봤지? 아, 번잡스럽다, 번잡스러워 진짜. 자, 집합을 하나 구성해 봤어. 2, 4, 6, 80이라는 집합 하나 구성해 봤어. 집중해.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기본 개념이 안 되면 뒤에 거 아무것도 못 해. 알았어? 자, 집합 하나 구성해 봤어. 집합 하나 구성해 봤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다. 그제? 뭘로? 중괄호를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 한번 해볼게.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실제로는 뭐 2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 알 수 있듯이 뭐 하는 거야? 원소를 그냥 쫙 써준 거야.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방금 내가 썼던 짝수의 모임 A라는 집합을 2, 4, 6, 8, 10 이렇게 써준 것처럼 원소들을 싹 다 써준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조심해 줄 거는 만약에 내가 막 어떤 조건을 찾아봤더니 1, 1, 2, 3, 4, 4들이 만족을 하더래. 조건을. 그치? 그랬을 때 얘들을 집합으로 썼을 때 1, 1, 2, 3, 4, 4로 써주지 않고 같은 거는 한 번만 써주면 돼. 이렇게. 알았지? 같은 숫자 나오면 같은 문자 나오면 한 번만 써줄 겁니다. 알겠어요? 됐지? 오케이.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 두 번째 거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자, 조건제시법은 뭘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냐. 집합을 표현하는데 원소들을 나열하지 않고 이 원소가 만족하는 조건을 써준 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맨 처음에 x바 이렇게 쓸 거야. 알았지? 자, x바 해놓고 이 바 앞에 있는 얘가 내가 찾고 싶은 이 집합 A의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이 x가 원소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 상태에서 바 뒤에다가는 뭘 써줄 거냐면은 이 원소의 조건을 써주면 돼. 알겠지? 조건을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어떤 x가 만족하는 조건을 썼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싹 다 찾아줄 수 있다고. 그치? 10 이하의 짝수니까 2, 4, 6, 8, 10 있네. 그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고. 자, 조건 제시법이 나면 우리는 무조건 원소나열법으로 일단 고쳐놓고 시작을 할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냐고? 그치? 자,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다시 하나만 더 3번. 자, 조건 제시법 알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다이어그램. 자, 원래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집합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집합 A를 중괄호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묶음, 자루로 나타내 주는 거야. 알지? 비닐봉투에다가 이렇게 싼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조건에 맞는 거 이렇게 비닐봉투에 집어넣는다. 알지? 이게 집합이야. 이게 벤 다이어그램인 거야. 알지? 이게 벤 다이어그램. 자,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그냥 써주면은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지? 벤 다이어그램.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조건 제시법이 제일 어렵잖아. 그치? 자, 다행히 문제에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그치? 다만 뭐가 나올 거냐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너네한테 집합을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너네는 해석을 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연습해 볼게. 자, B집합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줄만 알면 된다고. 그치? 10 이하의 소수니까 뭐 있어? 2, 4, 뭔 4요? 3, 5, 7. 더 없잖아. 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C집합은 X바 X는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했어. 자, 홀수인 자연수야. 홀수인 자연수.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1, 3, 5, 7, 9, 11은 돼, 안 돼? 되네. 10 이하라는 얘기 없잖아. 그치? 13.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는 땡땡땡 써주면 돼. 알겠어요? 땡땡땡 써주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조금 더 심화를 한번 해볼게. 옆에 개념 플러스 옆에 조금 공간 있지? 거기다가 문제 하나 살짝 적어볼 거야. 개념 플러스 옆에. 자, 학교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안 나왔어. 책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하나 적어주고 갈게.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면 어떤 식으로 또 어렵게 나오냐. 자, 이렇게 줄 거야. A라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을 1, 2. 이렇게 줄 거야. 알겠지? 자, 이래 놓고 나서 C라는 집합을 표현할 건데 C라는 집합은 A 더하기 B 바 A, A, B, B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을 이제 너네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그치? 복잡해 보이지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실제로는 우리 모르는 기호 하나도 없어. 그치? 자, 요 기호만 우리 이번 시간에 새로 배웠고 나머지는 우리 모르는 기호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너네는 이제 C집합은 누가 원소가 된다고? 바 앞에 있는 녀석이 원소가 된다고. 그래서 A 더하기 B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A 더하기 B가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A가 뭐래?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야.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랑 더한 게 C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A값, B값 해놓고 우린 싹 다 더해버리면 돼. A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A의 원소니까 1, 2, 3 되고 B의 원소는 뭐야? 1, 2 됐어. 그래서 얘들을 싹 다 더한 값을 써보면 자, 1 더하기 1 하니까 2 되고 1 더하기 2 하니까 3 되고 1 더하기 3 하니까 4 돼. 2 더하기 1 하니까 3 되고 2 더하기 2 하니까 4 되고 2 더하기 3 하니까 5 돼.
그치? 그래서 얘들이 원소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C집합을 뭐라고 쓰면 돼? 똑같은 숫자는 한 번만 써주랬어. 그치? 그래서 2, 3, 4, 5가 원소가 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치? 항상 조건제시법은 뭐가 원소야? 바 앞에 써진 녀석이 원소야. 바 앞에는 이렇게 하나의 문자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식이 있을 수도 있어. 문자가 있든 식이 있든 상관없이 어쨌든 바 앞에 있는 이 전체가 그냥 원소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조건제시법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자,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살짝 분류를 해봅시다. 자, 집합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한 집합이 있어. 자, 유한 집합은 뭐겠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유한하대. 뭐가? 원소의 개수가. 그치?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고 유한하면은, 그치? 몇 개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치?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무한집합이 있어. 자, 무한집합 뭐가 무한집합이겠어? 끝도 없이 가는 게 무한집합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유한집합은 예를 들어서 2, 4, 6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그치? 몇 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자, 무한집합은 1, 4, 5 아까 적어봤네. 땡땡땡땡 나갔어. 이런 무한집합이야. 그치? 1, 4, 5 땡땡땡땡 99 써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그치? 끝이 있으니까 99라고 끝이 있으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야. 없으면 무한집합이야. 알겠어요? 그치? 들었어? 자, 세 번째 공집합이 있습니다. 자, 공집합은 뭘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공집합은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공집합은 특별하게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 거냐? 요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치? 0에다가 짝대기 그어준 거 아니야. 그치?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파이라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치? 이 파이랑 이 파이가 조금 달라. 이 파이는 그냥 파이 하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이 파이는 파이야. 그치? 아랫입술을 좀 깨물어서 오케이? 파이라고 읽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파이가 되는 거고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중괄호 소개. 원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중간쯤에 3번 공집합 얘기 나와. 공집합에 요 기호 나오지? 요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좀 쳐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이겠지? 그치? 원소의 개수가 0개 하는 거잖아. 그치? 셀 수 있잖아. 0개 하고. 그러니까 유한집합이야. 공집합은. 알겠어요? 그치?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자, 이제 무한집합은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없으니까 유한집합에서만 원소의 개수를 체크할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집합. 어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지금 표현 방법 되게 많이 나와. 이제 새로운 표현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자,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A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치? 자, NA 하면 이제 우리는 뭘 읽어주면 돼? A 집합 쫙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세면 돼. 이제 몇 개인지. 오케이? 원소의 개수 체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A 집합이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하고 나왔대. 그럴 때 A의 원소 개수를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10 이하의 소수 뭐 있어? 2,
4, 자꾸 4래. 2, 3, 5, 7. 4개 있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4개야.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지?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래. 얘는 뭘까? 0. 그치? 0. 0이겠지?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야. 됐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공집합 동그라미 친 거 밑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어. NA 여기 있네. 여기다도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옆에다가 요거 써놓을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하고. 됐지? 요거 써놓을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필수 1번이랑 필수 2번만 일단 풀어보고 우리 계속 이어서 해볼게. 필수 1번과 필수 2번으로 가보자. 자, 필수 1번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걸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1번 구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구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야. 그치? 자, 그럼 구의 약수의 모임을 집합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뭐 있어? 원소가 1, 3, 9까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2번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할 거야. 자,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할 거야. 0은 아닌데 0에 최대한 가까운 수를 찾아볼 거야.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오케이. 내가 어떤 숫자를 부르든 그거보다 더 0에 가까운 숫자를 우리는 찾아줄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렇지? 비슷한 의미로 가장 작은 정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았지? 가장 큰 자연수 없는 거야. 오케이? 없어. 원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치? 집합 아니야. X 하면 돼. 자, 3번 20보다 작은 4의 배수. 자, 20보다 작은 4의 배수 왜 모임이야? 집합이 아니야? 집합 맞아. 그치? 자, 집합이고 집합 표현하면은 제일 작은 거 뭐부터 시작해? 4, 8, 12, 16, 20 이렇게 나가겠지? 오케이? 자, 보다 작대. 2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조심해줘야 되겠네. 그치? 16까지 들어간다. 자, 4번 아름다운 꽃의 모임. 형용사 들어갔어. 집합 아니라고. 그치? 집합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옆에 있는 필수 2번도 볼게. 자, 필수 2번 좀 헷갈려. 잘 봐. 1번에네 이렇게 했어. 자, 이거는 어떤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0개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쓰는 거야? 0이라고 쓰는 거야. 그치? 자, 2번에네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좀 집중 좀 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개야. 여기 3 써있으니까 3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절대로. 은근히 실수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은근히 실수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하나니까 뭐라고 쓸 거야? 1 쓸 거라고. 이 기호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라야. 알지? 알겠냐고? 3번. 자, 이거 헷갈려. 자, 얘는 뭘까? 공집합이야? 공집합이야? 자, 얘 공집합이야? 맞아. 공집합이야? 맞아. 원소 없으니까 하나도. 그치? 공집합이야? 아니야, 얘는. 왜?
이 집합 안에 이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치? 얘는 공집합 아니야. 그치? 공집합 아닌 거야. 오케이? 기호가 몇 개 들어가 있어? 하나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야? 하나야. 그래서 얘는 1이야. 그치? 얘는 공집합 아닙니다. 그치? 얘랑 얘만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 아니야. 조심해줘야 돼.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와버릴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야, 공집합 1, 2, 1, 2. 자,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 찾으래. 얘네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알겠지? 오케이? 이 집합도 하나의 뭉탱이,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네 번째. 5, 6, 7에서 5, 6 뺐어. 자, 5, 6, 7 있는 거에서 5, 6 뺐어. 그러니까 7만 남았다. 그러니까 7이네. 맞아? 아니라고. 그지? 자, 이 기호는 뭐라고? 원소의 개수 찾아주는 기호라고. 맞지? 조금 이렇게 턱이 올라갔어. 좋아. 자, 원소의 개수 찾아주는 기호라고.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에서 원소의 개수 몇 개야? 2개를 빼라는 얘기야. 알지? 그래서 1라고 써줘야지. 알지? 이 집합에서 이 집합 5, 6 뺄 거야가 아니야. 알지? 얘는 원소의 개수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5번. A 집합은 X바 X는 7 이하의 소수가 나왔으면은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나왔다. 자, 7 이하의 소수 나왔어. 7 이하의 소수. 그치? 자, 뭐야?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고치라고? 원소나열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가 원소야? X가 원소야. 그 X의 조건을 뒤에 써줬다고. X가 뭐래? 7 이하의 소수래. 그치? 7 이하의 소수를 그냥 다 찾아주라는 얘기잖아. 뭐 있어? 2, 3, 5, 7까지 있대. 그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몇 개야? 4개. 맞네. 하고. 그치?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 지금 3번이랑 4번이 제일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치? 조심해줘 가면서 2-3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인지 체크해보자. 자, 봅시다. (1-3번부터) 볼게. 괜히 지웠다. 하지 말라고 좀. 하여튼 진짜. 너 일로 와. 왜 아무것도 안 해? 공부해야지. 에이. 자, 시끄럽고. 자, 1-3번 볼 거야. A 집합이 -1, 0, 2고 X라는 새로운 집합을 줬는데 X 집합이 뭐래? A 더하기 B 바 A, A, B, A 이렇게 나와 있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라는 집합은 A 더하기 B가 원소야. 맞지? 자, 그런데 A가 뭔데? A도 A의 원소고 B도 뭔데? B도 A의 원소야. 맞지? 자, 그러면은 A랑 B가 될 수 있는 게 A가 될 수 있는 것도 -1, 0, 2고 B가 될 수 있는 게 -1, 0, 2니까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얘 더하기 얘 하니까 -2, -1, 1 더하니까 -1, 0, 2 1, 0 아니네 2, 4 그럼 여기 있는 얘들이 원소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집합 A는 어떻게 구성될 거야? -2, -1, 0, 1, 2,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 문제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A도 A의 원소고 B도 B의 원소니까 같은 걸 더해주면 왠지 안 될 것 같거든. 아니야. 같은 걸 더해줘도 돼. 그치? 같은 걸 더해주지 않을 때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A도 A의 원소고 B도 B의 원소인데 A의 원소인데 A랑 B랑 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줄 거야. 알았지? 이 얘기가 없으면은 A랑 B는 같아도 돼. 알았지? 이 얘기가 있으면은 다른 원소끼리만 더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같은 원소끼리 더하진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 만든 것 중에서 얘 제외하고 남은 애들만 써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알았지? 오케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자, 2-3번도 한번 해볼게. 2-3번 보면은 자, A집합은 X바 X는 10보다 작은 소수하고 나와있고 B집합은 X바 X는 A의 약수하고 나와있어. 자, 그랬을 때 NA랑 NB랑 같아질 거래. 자, 그럼 A집합 한번 표현해보자. 집합 A는 뭐가 돼?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2, 3, 5, 7 될 거라서 NA가 뭐야? 4하고 나오네. 그치? 자, 그럼 B집합은 뭐래? A의 약수를 싹 다 모은 녀석이래. 그치? 자, 그런데 뭘 찾고 싶어? 이걸 만족하는 걸 찾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찾고 싶어? A의 약수가 4개 나오는 걸 찾고 싶다고. 그치? A의 약수 4개 나오는 거 찾아주라고. 알겠냐고? 자, 그럼 1번부터 4는 약수가 1, 2, 4, 3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안 돼. 2번 7은 약수가 1, 7, 2개밖에 안 돼. 그래서 안 돼. 3번 9는 약수가 1, 3, 9, 3개밖에 안 돼. 자, 4번 10은 약수가 1, 2, 5, 10. 4개네? 이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야. 5번 12는 약수가 1, 2, 3, 4, 6, 12까지. 좀 많네. 그치? 그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오? 자, 우리 빠른 타이밍에 10분만 쉬었다가 남은 거 진도 다 나가볼 거야. 자, 시작해볼게. 자, 이번 시간에 할 건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 조금 헷갈려. 조금 헷갈리는데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해. 똑같아. 자, 부분집합에 대한 걸 할 겁니다.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그치? 어떤 집합의 일부분이 돼야지만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이면은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예를 들어서 A집합을 1, 2, 3, 4라고 하고 B집합을 1, 3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네. 그치? 그럴 때 우리는 B를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치?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부분집합이 영어로 서브셋 혹은 코셋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C 좀 흘려서 준 거야. 자,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그치? 자, C라는 집합을 4, 5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럼 C 원소 중에서 4는 A의 원소지만, 그치? 5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럼 C는 A의 부분집합이야? 아닐 거라고. 맞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은 C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포함관계에 대한 기호 지금 2개 나왔어. 2가지 나왔습니다. 어떤 거 나왔어?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랑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지금 2가지 나온 거야. 그치? 2가지 헷갈리지 말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야, A집합이 1, 2, 3, 4, 5일 때 야, 1이 A의 원소야. 이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치? 1이 원소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자, 2번 1, 2가 A에 이렇게 된대. 그치? 자, 얘는 무슨 얘기야?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확인해 주면 돼?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맞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3번 야 3이 A에 이렇게 된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얘는 틀린 얘기야. 왜? 이 기호는 언제 사용한다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서 사용할 거라고. 하지만 얘가 집합이야? 집합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글쎄? 자, 4번 A가 4 이렇게 됐어. 자, 얘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라고. 왜? 이 기호는 언제 사용해?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에서 사용해. 얘가 원소야? 아니잖아. 집합이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부분집합. 자, 그래서 52페이지 밑에 쪽에, 밑에쯤에 집합의 사이의 포함관계 해가지고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나왔어. 자, 요 기호 나왔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기호 굉장히 여러 개 나와 지금.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고 갈 겁니다. 서로 같은 집합.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그냥 나타낼 거고, 이제 서로 같다고 나타낼 거고. 자, 언제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가 모두 같으면 두 집합을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두 집합을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자 52페이지 서로 같은 집합에서 설명 나와 있는 거에서 첫 번째 줄 요거 나와 있지. 요거 여기요. 그치? 얘 이고 얘 이다 나와 있어.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그치? 거기다 밑줄 쳐놓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지나갈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은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책에는 뭐 잘 안 나왔으니까 따로 설명을 할게. 이거는 부분집합의 구성. 자, 집합 A를 1, 2, 3이라고 하고, 자, 집합 A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싹 다 찾아볼 거야. 그치? 집합 A에 포함되는 집합을 전부 다 찾아볼 겁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빨리 좀 다녀. 자, 그랬을 때 자, 집합 A 1, 2, 3이라는 원소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전부 다 찾아보면, 그치?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에는 쓰일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원소가 1, 2, 3밖에 없어. 맞지? 자, 그러니까 각각 원소 1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2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전부 다 생각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중에서 1, 2, 3이 전부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부분집합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조금 이따 적어놓고 갈 건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자, 이제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찾아볼 거야. 1만 있어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2만 있어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고, 3만 있어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치? 자, 원소 2개짜리 찾아볼 거야. 1, 2가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이야. 1, 3이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왜? 불렀으면 얘기를 해. 좀 집중 좀 해. 2, 3이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라고. 그치? 또 뭐도 부분집합이 돼? 1, 2, 3 모두 다 있어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부분집합이 총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총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 뭐 있어? 공집합과 요거. 그렇지? 거기에 대한 내용 적어보고 갈 거야. 책에 잘 안 써 있어. 써 있긴 해. 자, 어디다 별표 치고 갈 거냐면은 자,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동그라미 3번 있어. 거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갈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돼. 그래서 부분집합 기호야. 오케이? 원소 기호 아니야. 부분집합이다.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알지? 그래서 그 밑에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써놓고 가. 심지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도 맞는 얘기야. 알지?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알지?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분집합 좀 구성해봤어. 부분집합 구성해봤어. 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주고 줄여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오케이, 새로운 용어 되게 많이 나와.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제외한 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야. 알겠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맨 밑에 진부분집합에다가 밑줄 쳐놓고 위에 옆에 써있는 설명 읽으면 헷갈리니까 밑에 써놔. 자기 자신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지? 자, 아예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고 갈게. 자, 방금 우리 집합을 구성해봤어. 그랬더니 부분집합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어. 그치? 8개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구성해봤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치?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고 우리 전부 다 쓰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너무 오래 걸려. 오케이?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자, A라는 집합을 하나 더 늘릴게. 1, 2, 3, 4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한번 싹 다 구성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공집합. 원소가 하나짜리 쓸 거야.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알겠지? 원소 2개짜리 쓸 거야. 1, 2 있는 거, 1, 3 있는 거, 1, 4. 2, 3, 2, 4, 3, 4까지 있고, 그치? 원소 3개짜리 쓸 거야. 1, 2, 3, 1, 2, 4, 1, 3, 4, 2, 3, 4까지 나올 거고, 원소 4개짜리까지 나올 수 있어. 1, 2, 3, 4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래 놓으니까 부분집합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났어. 뭐가 늘어났으니까?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가 더 늘어났어. 뭐가 늘어났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맞지? 자, 그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 거야. 아까 살짝 힌트를 주고 갔습니다. 자, 우리는 부분집합을 구성할 때 어떻게 했어? 이 부분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는 1, 2, 3, 3개고, 그치? 부분집합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면 각각 원소 하나하나 1이 있는 녀석, 없는 녀석들이 있을 거고, 2가 있는 녀석, 없는 녀석이 있을 거고, 3이 있는 녀석, 없는 녀석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요 2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나왔어. 있든 없든 해가지고. 그치? 2가지 나오고. 2로 만들 수 있는 것도 2가지. 3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치? 연달아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할 거야. 그래서 2에 세제곱해서 8가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걸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집합은 전부 다 뭐야? 1, 2, 3, 4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각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와? 전부 다 2가지씩 나올 거라고. 그치?
연달아 결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2의 4제곱개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하고 하면 돼. 알지? 원소의 개수를 여기 지수에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의 세제곱해가지고 8 나오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제곱해서 16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원소의 개수를 여기다 올려버리면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야. 알겠지?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진부분집합 아까 뭐라고? 자기 자신만 제외한 거라고. 그러니까 집합 몇 개 빠졌어? 하나 빠졌네.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하나 빼준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만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게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로 구성될 수 있는 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찾아볼 거고, 2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부분집합 한번 찾아볼 거야. 알지?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뭐 있어? 얘까지 있네. 알지? 한번 적어볼게. 자, 처음에 1 있고, 그 다음에 2 있고, 그 다음에 1, 2 있고, 그 다음에 1, 3 있고, 그 다음에 1, 4 있어. 그 다음에 1, 2, 3 있고, 그 다음에 1, 2, 4 있고, 그 다음에 1, 3, 4 있어. 그 다음 마지막 1, 2, 3, 4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몇 개 나와? 1, 2, 3, 4, 5, 6, 7, 8, 8개 나오네. 그치? 자, 2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 거야. 2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면은 지금 동그라미 치지 않은 것들 써주면 되겠지? 동그라미 치지 않은 거 옆에다 써줄 거야. 2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처음에 공집합 나올 거고,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2, 3 있는 거, 2, 4 있는 거, 3, 4 있는 거, 2, 3, 4 있는 거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어. 맞아. 자, 그런데 보면 살짝 보면 2를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부 다 2를 지워버리면은 얘랑 똑같네. 그치? 얘랑 똑같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2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분집합 찾은 다음에 2를 추가로 그냥 써주면 그게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요 녀석의 개수랑 같아. 근데 요 녀석들은 지금 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들이야? 2, 3, 4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들이야. 맞아? 그치? 자, 그러니까 1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찾은 거의 개수나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부분집합 찾은 거나 개수가 똑같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야, A집합이 1, 2, 3, 4, 5, 6 하고 나왔어. 야, 전체 부분집합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2에 6제곱하면 된다고. 맞지? 자, 두 번째, 야, 진부분집합 찾아봐. 그럼 뭐 하면 된다고? 2의 6제곱에서 1 빼면 되겠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되지? 자, 세 번째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 이번엔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이거. 알겠지? 야,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자, 근데 방금 보니까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나 1이 아예 없어 라고 생각하고 찾은 거나 개수 어때? 항상 같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1과 2를 나는 나중에 써줘야지 생각하고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돼.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2에 6에서 1, 2 두 개 빼서 2에 4제곱하고 찾아주면 된다. 이해돼요? 그치? 자, 4번 3을 포함하지 않을 거야. 3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3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찾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3 없다고 생각하니까 몇 개 남았어, 원소?
5개 남았네. 그치? 그래서 2에 5제곱 하면 되겠다. 알겠어? 자, 마지막으로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5번째. 야, 1과 2는 포함할 거고 3은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런 집합 찾을 거야. 알지? 그럼 뭐라고? 포함하는 것도 제외시켜버리고 포함하지 않을 것도 제외시키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2의 세제곱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부분집합의 개수 찾을 때는 우리는 그 집합에서 제외시켜주고 남은 애들 가지고만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53페이지 맨 위에 부분집합의 개수 방금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표 5개를 쳐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어디 보자.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한 거 한번 풀어볼 거야. 자, 필수 3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필수 3번. A집합이 A, B, C 하고 나왔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다시 한번 늦게 들어온 놈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요기요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이 원소가 그냥 이 안에 있는지만 찾아주면 돼. 알겠지? 자, 요 기호는 언제 사용할 거야?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져줄 때 사용할 거야. 알지? 자, 요 기호는 원소랑 집합 사이야.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주는 거야. 알지? 자,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야.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알겠어요? 글쎄, 원소인데 이 기호 쓰면 맞아 틀려? 안 돼. 집합인데 이 기호 쓰면 맞아 틀려?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D는 A의 원소를 맞아 틀려? 틀려. 왜? D 없잖아. 글쎄, 눈만 있으면 풀잖아. 글쎄, 안 돼. 자, 2번 A가 이렇게 된대.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 얘는 원소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기호가 틀렸네. 그래서 틀려. 어떤 기호를 써야 돼? A는 A의 원소야. 이 기호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려. 알았지? 자, 3번 A, B는 이렇게 됐어. 얘는 뭐 사이의 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그럼 얘가 맞는 얘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 안에 있는 각각 원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맞는 얘기야. 이렇게. 알았지? 자, 4번 A, C가 A에 이렇게 됐네. 맞아 틀려? 틀려. 왜? 이 기호 쓴 것 자체가 틀리네. 그래서 틀려. 자, 5번 A, B, C, A 이렇게 됐어. 자,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지만 찾아주면 된다고.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맞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풀기 좀 수월하게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 녀석 응용. 자, 집합 A를 이번엔 뭐라고 줄 거냐면은 요렇게 줄 거야. 알겠지? 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한번 볼게. 자, 1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얘는 맞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없을 때 했구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야.
오케이? 공집합은 그냥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심지어 뭐도 맞다고?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야도 맞는 얘기라고. 알겠지? 자, 2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얘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 기호 썼으니까 지금 뭐와 뭐 사이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인 거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맞기 위해서는 뭐 살펴보면 된다고? 이 안에 있는 이 원소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원소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야. 알겠지? 자, 3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얘는 뭐야?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 기호야. 그러니까 뭐 살펴보는 거야? 이 모양이 그대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들어가 있네. 맞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됐지? 4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글쎄, 왜?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기호야. 그러니까 뭐야? 이 안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A, B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5번.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얘는 뭐야?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 기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모양이 그대로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자, 6번. 자, 이게 맞는 얘기려면 이 기호 써야 될까? 이 기호 써야 될까? 첫 번째 거 기호를 써야 되겠네. 그치? 왜? 그래야지만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집합 이렇게 복잡하게 줬을 때 많이 헷갈리고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 알지? 헷갈리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필수 4번 갈 거야. 필수 4번에다가 별표를 한 5개쯤 쳐놓고. 필수 4번에 별표를 5개를 쳐놓을 거야. 자, A집합이 2랑 2A-1이고 B집합이 A-3이랑 4A-6이랑 9하고 나왔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가 성립하기 위한 상수의 예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하기 조금 좋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서. 알겠지? 별표 좀 쳐놨어. 자, 잘 봐.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B의 안 지울 거야. 좀 이따 써도 돼. 알겠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자, 그런데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2라는 게 B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2면 좋겠다고? 얘나 얘가 2면 좋겠다고. 뭐가 2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2가 될 수 있어? A-3이 2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가 2가 될 수도 있어? 4A-6이 2가 될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A가 뭐야? 5가 나오고 여기서는 A가 뭐야? 2하고 나올 거야. 자, 그럼 둘 중에서 뭐를 골라줄 거냐? 자, 이거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방법은 검산을 할 겁니다. 알았지? 자, 집합에서 검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집합 두 개를 실제로 구성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5일 때 집합 A가 뭐가 나오는지 집합 B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써보라고. 이게 검산이야, 집합에서. 알겠지? 자, 그럼 A가 뭐 나와? A에다가 5 대입하니까 2랑 10에서 1 빼니까 9 나왔어. B집합은 뭐 나와? A 대신에 5 대입하니까 2랑 20에서 6 빼니까 14랑 9 나왔어. 자,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있네. 이 9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 값이 5일 거야. 그럼 얘는 왜 안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뭐 하라고? 검산하라고. 알겠지? 자, A집합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2랑 A에다가 2 대입하니까 4에서 1 빼서 3 나와. 자,
자, B집합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2 대입하니까 2 나오고 9 써 있어. 그치?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없겠네. 그치? 3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안 돼, 얘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은 푸는 방법 어렵진 않지? 다만 뭐 해볼 거라고? 검산해 볼 거라고. 그치? 검산해보는 작업 꼭 있어야 돼. 귀찮아하지 마. 귀찮아하지만 않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야. 그치? 자, 그 다음 필수 5번까지 풀고 넘어가실 겁니다. 좀 전에 필수 5번은 방금 여기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치? 여기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집합 A가 1, 2, 3, 4, 5, 6 하고 나와 있을 때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로 갖고 4랑 5는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시오라고 이랬어. 그럼 뭐 하라고?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도 지워버리고, 알았지?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을 것도 지워버린 다음에 남은 애들만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된다고. 남은 원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세제곱개야. 그래서 8개. 끝하고. 얼마나 쉬워. 그치? 근데 학교 시험 꼭 나온다고. 그치? 이 쉬운 문제가. 애들이 헷갈려서 못 풀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막 목소리 갈라져가면서 했는데 포함하는 것도 빼는 거예요? 성대면서 잘했지. 똑같네. 그치?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다 푼 사람은 뒤에 거 단원 마무리도 한번 풀어볼게. 자, 오라지만 뭐 어려운 데는 아닌데 표현하는 거 재밌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보면 A집합이 나와 있고 B집합이 3, 4, 5 나와 있어요. A, X, B를 만들면 X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잖아. 그리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야. 자, 그래서 이걸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냐면 자, X라는 집합이 지금 평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집합이야. X라는 집합이 지금 앞에 또한 번 보시면은 X의 무슨 바꿔줘야 돼요. 그래? 뒤에 거 해주면은 X의 뒤에 무슨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 그럼 A의 집합으로 가니까 어느 걸 가져가는 거야? 2, 3, 5를 가져가는 거야. X라는 집합으로 가져가야 돼. 다른 거는 생각보다 신경 없는데 2, 3, 5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X는 2랑 3이랑은 반드시 써야 되는구나. 자, 이거는 X의 부분집합이구나. 자, 그래서 X는 뭐야? X는 B의 부분인데 2, 3, 5를 분리시켜주면 집합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X는 결국은 뭔 거야? B의 부분 속에서 2, 3, 5를 분리시켜주면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래? B의 부분 속에서 2 지우고 3 지우고 남은 애들 여기다가 부분집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 이후에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첫째는 뭐라고?